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 오늘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국가안보팀으로부터 화상으로 사안을 보고받은 후 오늘 오후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번 연설은 이슬람 무장 조직인 탈레반이 15일 아프간 정권 인수를 선언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국민 연설에서 아프간에서 미군을 철수하기에 좋은 시기란 없었다며 미군 철수 결정을 굳건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프간에서 미국의 임무는 국가 건설이 아닌 테러 대응이었다며 미군을 철수시켜 아프간 전쟁을 끝내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대피를 방해하지 말라고 탈레반 측에 경고했습니다. 필요하면 파괴적인 병력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프간 정부가 포기한 전쟁에서 미군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 머물며 싸우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아프간 전역을 재장악한 탈레반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는 15일 한인회관에서 제76주년 광복절 기념식과 축하음악회를 열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박청희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권기호 자문위원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그리고 애틀랜타 한인 목사회 유희동 목사의 개회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김윤철 한인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복의 기쁨과 함께 내 나라, 내 조국의 소중함을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박윤주 총영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 축사를 대독했습니다. 이어 동남부 한인연합회 최병일 회장과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 임형기 수석 부회장, 그리고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 이홍기 회장과 미주 독립유공자 후손의 김기수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의 광복절 노래 재창에 이어 애틀랜타 한인도인의 나상호 회장의 선창으로 만세 삼창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페드로 마린 조지아주 하원의원은 이날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해 조지아주 라펜스버거 내무부 장관실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시민상 전달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어 박평광의 지휘로 애틀랜타 심포니아의 광복절 기념 음악회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음악회에는 소프라노 이은영과 테너 이태환이 함께했습니다. 축하 음악회 이후 참석자들은 기념 촬영을 하며 광복절 기념 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열대성 폭풍우 프레드가 강력한 비바람을 몰고 북상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일부 지역이 내일인 17일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열대성 폭풍우 프레드가 월요일 아침 플로리다를 강타했습니다. 폭풍우는 플로리다 에팔레치콜라에서 남서쪽으로 약 55마일 떨어진 곳에서 최고 풍속 60마일, 평균 시속 10마일로 이동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이번 폭풍우는 등급은 하향됐지만 일요일 아침 멕시코만을 상공하면서 다시 따뜻한 공기를 만나 강도가 점차 증가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플로리다의 일부 카운티 학교는 학군 웹사이트를 통해 월요일 수업을 전면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폭풍우는 화요일 엘라베마 남동부 일부와 조지아 서부 일부 지역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폭풍우가 내륙으로 갈수록 빠르게 약화되겠지만 여전히 폭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애틀랜타 웨스트사이드 공원이 내일인 17일 공식으로 문을 엽니다. 피드몬트 공원보다 약 100에이커 더 큰 규모의 웨스트사이드 공원은 애틀랜타 도심 속 녹지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진남 기자입니다. 공사 기간 15년 만에 애틀랜타에서 가장 큰 공원인 웨스트사이드 공원이 드디어 일반에 첫 공개됩니다. 애틀랜타 공원 및 레크레이션 부서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리본 커팅식을 시작으로 그랜드 오픈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애틀란타의 록데일 지역에 위치한 이 공원은 폐기된 채석장을 5년간 3억 2,100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30일치 24억 갤런의 비상 식수를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저수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공원은 원래 2020년도에 개장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공사가 계속되면서 계획이 연기됐었습니다. 웨스트사이드 공원은 280에이커로서 애틀란타에서 가장 크며 현재 가장 큰 공원인 피드몬트 공원보다 100에이커가 더 큽니다. 공원 안에는 프락터 크릭 그린웨이, 차타우치 리버 코리도와 웨스트사이드 벨트라인 산책로를 연결하는 장애인 친화 산책로가 있습니다. 화요일 방문객들은 이 산책로에 처음 2.5마일을 걸을 수 있습니다. 또 대형 환경 조각품과 채석장 위 절벽에서 처음 공개되는 그랜드 오버룩을 볼 수 있습니다. 공원은 웨스트 마리에타 스트리트 NW의 정문 입구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KTN 뉴스 박진함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756만 6,630명, 누적 사망자는 63만 7,916명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34만 5,67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537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99만 6,653명, 누적 사망자는 19,0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4,064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3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93,019명, 누적 사망자는 1,149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65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92만 522명, 누적 사망자는 1,390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06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현지 시간 15일 전쟁은 끝났다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서방국 대사관 인력들은 앞다퉈 출국에 나섰으며 수도 카불 국제공항은 밀려든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필사의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엄청난 양의 현금을 챙겨 국외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프간 주재 러시아 대사관 대변인 니키타 이스첸코는 4대의 자동차에 돈이 가득 차 있었고 나머지는 헬기에 실으려 했지만 모두 들어가지 않았다. 일부는 활주로에 방치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국외로 출국한다고 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가니 대통령의 행방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풀을 점령하면서 여성 히잡 착용 의무화가 다시금 시행됐습니다.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이 그려진 벽화는 흰색 페인트로 지워졌고 젊은 아프간 여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15일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탈레반 대변인은 히잡을 쓴 여성은 학업과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고 혼자 집 밖을 나설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20년 전 탈레반 정권이 여성 인권을 탄압하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한 조처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아프가니는 과거 탈레반 치하 시절을 떠올리며 이를 믿지 못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을 RV로 바꾼 5만 달러짜리 캠핑카 선주문량이 8천만 달러를 넘겼다고 사이버랜드 R 측이 밝혔습니다. 2022년 시장에 정식 출시될 예정인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미래지향적인 이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한 모습을 사이버랜드 R이 지난 4월 공개한 바 있습니다. 공개된 렌더링에 따르면 사이버랜드 R은 높낮이를 접고 펴는 구조를 통해 주방, 거실, 사무실, 욕실, 침실 등 생활에 필요한 공간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2개의 스탠딩 의자를 더해 필요에 따라 사무 공간과 거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상으로 8월 16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